20화 완결 침묵의 설계자. 다음 주 수요일 서진이 지정한 장소는 서울 외곽의 작은 카페였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장소가 아니었다. 그냥 조용하고 사람이 많지 않고 커피가 나쁘지 않은 곳이라고 했다. 이한이 먼저 도착했다. 태주가 5분 뒤 들어왔다. 둘이 창가 자리에 앉았다. 커피를 시켰다. 말이 없었다. 창밖으로 늦가을 거리가 보였다. 낙엽이 지고 있었다. 서진이 들어온 건 약속 시간 정각이었다. 회색 코트를 입고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은 채 아까보다 더 수척해 보였다. 그러나 걸음은 안정적이었다. 서진이 이한을 봤다. 태주를 봤다. 이한 맞은편에 앉았다. 잠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왔구나. 이한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알아. 또 침묵이 흘렀다. 이한이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렸다. 오른손. 왼쪽 의수는 테이블 아래에 있었다.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어요. 해. 저를 제자로 받아들인 게 준혁 씨 때문에 멈추는 손이 필요해서였어요. 서진이 이한을 봤다. 처음에만요? 서진이 테이블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다. 굵고 거친 손이었다. 첫 수업에서 네가 조각을 잡았을 때. 서진이 천천히 말했다. 힘을 뺐어. 도구를 잡으면서 힘을 빼는 사람이 거의 없어. 대부분은 처음에 너무 꽉 쥐거든. 그런데 넌 손에 힘을 풀면서 재료의 결을 먼저 느끼려 했어. 이한이 그 말을 들었다. 그 순간 이 아이는 내가 가르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어. 그게 설계랑 별개예요? 별개야. 서진이 이한을 직접 봤다. 내가 너한테 미안한 건 설계의 일부로 썼다는 게 아니야. 그 이유를 말해주지 않은 거야.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내가 왜 너를 선택했는지 말해줬어야 했는데 준혁한테 했던 실수를 또 했어. 이한이 한참 서진을 봤다. 그 말을 듣고 싶었어요. 10년 동안. 알아. 알면서 왜 안 했어요? 두려웠어. 서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내가 떠날까봐. 진실을 알면 내 곁에 있지 않을 것 같아서. 이한의 눈이 흔들렸다. 그게 이기적인 거 알아. 알아요. 그래도. 서진이 잠깐 멈췄다. 그게 내 진심이기도 했어. 이한이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 낙엽이 바람에 굴렀다. 한참 뒤에 이한이 말했다. 저도 이기적인 게 있어요. 뭐가? 선생님이 전부 설계했다고 해도 선생님 곁에 있던 시간은 제가 제일 열심히 살았던 시간이에요. 그게 이용당한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서진이 이한을 봤다. 이용이 아니야. 그렇게 말해줘서 다행이에요. 이한이 다시 서진을 봤다. 믿고 싶으니까. 두 사람이 서로를 봤다. 오래된 상처가 있었다. 메워지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앉아 있다는 것, 말하고 듣고 있다는 것, 그것이 서진이 10년 동안 하지 못한 것이었고 이한이 10년 동안 기다린 것이었다. 태주는 두 사람을 보지 않았다. 커피잔을 들고 창밖을 봤다. 이 대화에 끼어들 자리가 없었다. 끼어들면 안 되는 것이기도 했다. 그냥 옆에 있었다. 카페를 나온 건 1시간 반 뒤였다. 서진이 먼저 자리를 떴다. 이한과 짧게 악수를 했다. 태주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걸어나갔다. 태주와 이한이 카페 앞 인도에 서 있었다. 어때? 태주가 물었다. 이한이 하늘을 봤다. 모르겠어요. 근데 덜 무거운 것 같아요. 그러면 됐지. 이한이 태주를 봤다. 형사님은요? 나는? 정훈 씨는요? 요즘 복직 기다리는 중이야. 얼마 전에 같이 밥 먹었어.
어땠어요? 태주가 잠깐 생각했다. 이상했어. 10년 만에 같이 밥을 먹는데 어색하다기보다는 그냥 오래된 느낌이었어. 10년이 건너뛰어진 것 같은. 좋은 거예요, 그게. 그런 것 같아. 이안이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저 이제 작업실 가야 해요. 오늘까지 마감인 게 있어서. 가. 이안이 걷기 시작했다. 몇 걸음 가다 돌아봤다. 형사님. 응. 다음에 또 구경 와요. 말 안 해도 되니까. 태주가 웃었다. 신발 조심할게. 이안이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태주는 이안이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반대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그날 밤 태주는 오랜만에 일찍 퇴근했다. 집에 돌아와 불을 켰다. 밥을 먹었다. 텔레비전을 켰다가 껐다.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하나를 꺼냈다. 정훈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10년 전 파트너가 된 첫 달에. 둘 다 웃고 있었다. 태주가 사진을 오래 봤다. 그리고 서랍에 다시 넣었다. 예전처럼 깊이 밀어넣지 않았다. 그냥 가볍게. 창밖에 서울의 밤이 있었다. 태주가 창가에 서서 생각했다. 10년 동안 찾았던 것들. 정훈, 진실, 사건의 끝. 그것들이 이제 자리를 찾았다. 그리고 찾는 과정에서 생긴 것들. 이안이라는 사람. 그의 조각을 보는 눈.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침묵. 작업실의 냄새. 계단에서 나눈 짧은 대화들. 그것들은 사건이 끝났다고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었다. 태주가 창문을 조금 열었다. 밤바람이 들어왔다. 차가웠다. 서진의 작품 제목이 떠올랐다. 무성, 소리 없음.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것들이 있다. 태주는 그 말이 이제 조금 이해됐다. 침묵에도 언어가 있었다. 10년 동안 자신이 듣지 못했던 것들. 정훈의 침묵, 이안의 침묵, 서진의 침묵. 그 안에 다 들어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침묵에도. 태주가 창문을 닫았다. 불을 끄기 전에 책상 위를 봤다. 거기에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다. 서진이 골목에 남겨둔 것. 이안이 태주에게 줬다. 상자를 열었다. 조각이 있었다. 두 사람. 엇갈린 손. 태주가 조각을 들었다. 손 안에서 차갑다가 따뜻해졌다. 돌의 온도. 태주가 조각을 다시 상자에 넣었다. 책상 위에 그냥 뒀다. 서랍에 넣지 않았다.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서울의 불빛이 창으로 들어왔다. 태주가 눈을 감았다. 침묵의 설계자, 완결. 강태주는 그 이후로도 강력반 형사였다. 정우는 반년 뒤 복직했고 둘은 가끔 밥을 먹었다. 이안의 작업실은 다음 해 미술품 복원 전문 업체로 등록됐다. 서진은 조용히 지방 어딘가에서 지냈다. 이안은 1년에 한 번 찾아갔다. 준혁은 교도소에서 처음으로 조각을 내려놓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 성진호는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태주가 이안의 작업실을 찾은 횟수는 그해 겨울에만 6번이었다. 매번 신발에 흙을 묻히지 않으려 조심했고 매번 실패했다. 이안은 매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20화 끝. 감사합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작품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